가장 높은 출연료가 예상되는 참가자는 결승 진출자가 아닙니다. 2026년 2월 19일 방송된 미스트롯 4 본선 4차전에서 탈락한 저구가 오히려 이 순위의 1위 후보입니다. 반대로 최종 5위까지 올라간 윤태환은 경연 성적에서는 앞섰지만 방송 이전부터 형성된 대중인지도와 대표곡의 힘까지 계산하면 저구와 유미를 단숨에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미스트롯 4 출연료 순위의 가장 큰 반전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TV조선이나 각 가수의 소속사는 미스트롯 4 출연 계약서와 행사비를 공식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출연료와 지역 축제 행사비도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공개할 순위는 공식 금액표가 아니라 데뷔 연차 대표곡 방송, 경력, 경연, 성적, 팬덤, 행사장에서의 활용도, 그리고 미스트롯 4 이후의 화제성을 종합한 시장가치 추정 순위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고 공개된 기록으로 누가 더 높은 몸값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9위는 윤서령입니다. 윤서령은 미스트롯 4 참가, 당시 5년차 트로트 가수로 소개됐습니다. 그는 이전 시즌인 미스트롯 3에서 톱 10에 오르며 이미 이름을 알렸고 2025년 12월 시작된 미스트롯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마스터 예심에서는 김소유의 두 여인을 불러 19개의 하트를 받았습니다. 윤서령의 강점은 젊은 이미지와 빠른 무대 적응력입니다. 다만 전국의 중장년 관객이 제목만 들어도 바로 따라 부르는 초대형 대표곡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지도는 높지만 장기간 축적된 행사 시장의 신뢰도에서는 선배 가수들에게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8위는 채윤입니다. 채윤은 2005년 이나영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채윤으로 활동명을 바꿨습니다. 삼삼하게 팔도야 즐거운 인생 등 여러 곡을 발표했고 미스트롯 시리즈에도 반복해서 도전했습니다. 미스트롯 4 마스터 예심에서는 겨울장미를 불러 19개의 하트를 받았고 본선 4차 2라운드에서는 물망초로 358점을 기록했습니다. 2026년 2월 19일 방송에서 최종 톱 10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여러 지역 무대를 경험한 안정감은 분명한 자산입니다. 다만 대중이 채윤한 사람을 보기 위해 행사장을 찾게 만드는 강력한 티켓 파워는 아직 더 증명해야 합니다. 7위는 장혜리입니다. 장혜리는 걸스데이 원년 멤버로 활동한 뒤 밴드 비밥에서 베이스 기타와 보컬을 맡았고 2020년 서방님으로 트로트 가수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는 헬로트로트에서 최종 4위를 기록했고 미스트롯에서는 베이스 기타를 직접 연주하며 노래해 베이스 여신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2025년 12월 25일 방송된 마스터 예심에서 올하트를 받았고 본선 4차에서는 정열의 꽃으로 1380점을 얻었습니다. 장혜리의 가장 큰 장점은 노래만 부르는 행사가 아니라 연주와 퍼포먼스까지 요구되는 무대에서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같은 시간의 공연이라도 프로그램 구성이 풍부해질수록 섭외 가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6위는 김다나입니다. 김다나는 미스트롯 4 참가, 당시 16년차 트로트 가수로 소개된 베테랑입니다. 본선 4차 1라운드에서 10위에 올랐고 2라운드에서는 영동브루스를 불러 마스터 점수일 361점을 받았습니다. 최종 합산에서 톱 10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10년이 넘는 현장 경험은 단기간의 방송 화제성만으로 만들 수 없는 자산입니다. 김다나는 행사 진행 속도, 관객 반응, 돌발 상황 대처에서 신인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경연 이후 새로운 대표곡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출연료 상승폭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5위는 신현희입니다. 신현희는 다른 참가자들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는 인디 듀오 신현희와 김루트의 보컬로 활동했고 오빠야가 역주행하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미스트롯 4 첫 방송일인 2025년 12월 18일에는 며느리를 불러 올하트를 받았습니다. 장민호는 그의 에너지와 선곡이 잘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신현희의 시장 가치는 트로트 팬층에만 갇히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대학 축제, 젊은 관객이 많은 지역 행사 가족 단위 무대에서도 오빠야 한 곡만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경연에서 오래 생존했는지보다 이미 대중이 기억하는 대표곡을 가졌다는 사실이 출연료 협상에서 더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4위는 윤태화입니다. 윤태화는 2009년 데뷔했고 미스트롯 2에서 마스터 예심진에 선정된 뒤 최종 13위를 기록했습니다. 미스트롯에서는 마침내 결승 톱에 진출했습니다. 2026년 3월 5일 생방송 결승에서 윤태화는 마스터 점수 1,533점을 받았고 최종 5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이전 시즌보다 분명한 상승입니다. 특히 18년 가까이 버틴 무명서사와 결승 진출 기록은 중장년 팬들에게 강한 감정적 연결을 만듭니다. 윤태화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시간, 초하자는 시간 자체가 이야기로 소비되는 가수입니다. 미스트롯 사이후 가장 직접적으로 행사비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3위는 허찬미입니다. 허찬미는 아이돌 연습생과 그룹 활동, 여러 오디션을 거친 뒤 트로트 무대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미스트롯2에서는 최종 11위를 기록했지만 미스트롯사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2026년 2월 19일 본선 4차에서 당신은 얄미운 나비를 불러 1500점 만점 중 498점을 받았고 전체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 마스터 점수도 1600점 만점 중 1583점으로 1위였습니다. 최종 결과는 이소나에 이어 2위였지만 심사 점수만 놓고 보면 시즌 최고의 완성도를 보여준 참가자였습니다. 아이돌식 퍼포먼스와 트로트를 함께 소화하는 능력은 기업 행사와 방송 무대에서 특히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2위는 유미입니다. 유미는 2002년 정규 앨범으로 데뷔했고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를 비롯해 오랫동안 기억되는 곡을 남겼습니다. 미스트롯 4참가, 당시 24 연차 가수로 소개됐습니다. 마스터 예심에서는 별리로 오라트를 받았고 본선 4차 2라운드에서는 흰고추로 1469점을 기록했습니다. 최종 톱 10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미의 강점은 단순한 경연 화제성이 아닙니다. 발라드 무대 드라마 음악, 콘서트형 행사에서 오랜 경력을 활용할 수 있고 노래 한 곡의 감정선을 완성하는 능력이 이미 검증돼 있습니다. 트로트 행사만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무대에 섭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폭이 넓습니다. 1위는 저구입니다. 저구가 1위로 평가되는 이유는 미스트롯 사의 순위가 아니라 방송 이전부터 쌓아온 이름값과 독보적인 음색 때문입니다. 저구는 2004년 데뷔 이후 깊고 거친 목소리로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었고 나는 가수다 출연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미스트롯에서는 마스터 예심에서 창밖의 여자를 불러 오라트를 받았습니다. 본선 3차에서는 유미와 맛부터 여러분을 불렀고 투병 중인 오랜 팬을 향한 무대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본선 4차 2라운드에서는 잃어버린 정으로 1380점을 받았지만 최종 톱 10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당시 55세의 맏언니였던 저구는 20년이 넘는 경력방송 서사, 중장년층 인지도 라이브 무대의 희소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행사 주최 측이 단순한 경연 순위보다 관객이 즉시 알아보는 이름과 목소리를 중시한다면 저구의 몸값이 가장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순위가 미스트롯 4 최종 순위와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미스트롯 4는 2025년 12월 18일 첫 방송을 시작해 2026년 3월 5일 결승전을 치렀고 88명의 참가자 가운데 이소나가 진 허찬미가 선 홍성윤이 미를 차지했습니다. 결승전은 총 3, 0점 만점으로 마스터 점수 1, 600점, 온라인 응원 투표 400점, 실시간 문자 투표 1, 0.0.0 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소나는 유효 문자 투표 91만 630표 가운데 25만 6310표를 얻어 27, 98%의 득표율로 역전 우승했습니다. 경연 순위는 그 순간의 무대와 국민 투표가 결정하지만 출연료는 대표곡 경력 팬층 행사 종류 이동거리 공연 시간까지 함께 계산됩니다. 이 순위를 실제 계약 현장에서 이해하려면 세 가지 변수를 더 봐야 합니다. 첫째는 행사 성격입니다. 군단위 축제와 기업 초청 공연 방송 녹화 단독 콘서트는 예산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둘째는 공연 분량입니다.
같은 가수라도 두 곡만 부르는 무대와 관객과 대화하며 네 곡 이상을 소화하는 무대의 조건은 달라집니다. 셋째는 동반 비용입니다. 밴드 댄서 의상 이동 인원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계약 총액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한 줄짜리 행사비 숫자만으로 가수의 실제 몸값을 판단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미스트롯 4 이후의 시간입니다. 방송 직후에는 검색량과 섭외 문의가 빠르게 늘지만 그 관심이 6개월과 1년 뒤에도 유지되는지는 신곡과 방송 활동에 달려 있습니다. 허찬미는 결승 마스터 점수 1위와 최종 2위라는 명확한 기록을 얻었습니다. 윤태환은 이전 시즌 13위에서 이번 시즌 5위로 올라서며 성장서사를 완성했습니다. 장혜리는 2026년 6월 새 싱글 안아주세요를 발표하며 베이스 여신 이미지를 다음 활동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런 후속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지금의 순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반면 저구와 유미는 경연이 끝나도 과거의 대표 무대와 노래가 남습니다. 행사 시장에서는 최신 순위만큼이나 관객이 첫 소절을 듣는 순간 가수를 알아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신현이 역시 오빠야라는 즉각적인 인지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미스트롯사는 몸값을 새로 만드는 무대이면서 이미 존재하던 몸값의 이유를 다시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따라서 이 순위의 핵심은 누가 노래를 더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관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가? 누가 한 곡만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가? 누가 방송 이후에도 반복해서 섭외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미스트롯사를 통해 가장 큰 상승 가능성을 만든 사람은 허찬미와 윤태화입니다. 그러나 이미 형성된 이름값까지 포함하면 유미와 저구의 벽도 여전히 높습니다. 여러분이 행사 기획자라면 단 한 명에게 가장 높은 출연료를 지급하고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구입니까? 유미입니까? 아니면 미스트롯 4선에 오른 허찬미입니까?